안녕하세요. 한의학 종강 516기 강의 시간입니다. 원래는 동의보감 파트를 이렇게 하나하나 걸러서 하니까 이번엔 동의보감을 먼저 업로드 해야 되는데 아직 타이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바빠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미 타이핑이 다 된 516기 파트를 한번 먼저 할게요. 자, 지금 다루는 내용은 조금 흐름을 잘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516기건 사주명리학이건 핵심적인 그런 전제로 삼는 역이 있죠. 간지기념법이거든. 근데 이 간지기념법 전에 주요 기념법들이 있는데 주요 3대 기념법이 있어. 그 중에 하나는 고갑자 기념법이 있었고 저번 시간에 했던 게 두 번째로 뭡니까? 통치연차 기념법이죠. 여기에는 뭐 왕이 집권한 해나 아니면 새로 연호를 부여한 해 거기를 기원으로 삼아서 연도를 차근차근 부여하는 그런 기념법이었고 오늘 할 것은 오늘 할 것이 사실 중요하죠. 요겁니다. 세성 즉 목성의 공전주기를 활용한 기념법인데 여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실제 목성의 공전주기를 활용한 세성 기념법이 오늘 할 것이고 요거를 살짝 편의상 비틀어서 만들어낸 태세 기념법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세성 기념법을 먼저 해볼게요. 자, 여기 사기 청건서에 나온 문구인데 보시면은 요 한자 하나만 먼저 볼게요. 이거는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는데 거느리다, 대략 그의 의미로 쓸 때는 솔입니다. 솔. 그리고 더 빈번하게 쓰일 수도 있는 비율의 의미로 쓰일 때가 있거든. 비율의 의미일 때는 말 그대로 요 율자예요. 의미. 그래서 이 거느리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는 솔자 들어간 거 뭐 있겠어요? 통솔하다 할 때 통솔이 있겠고 인솔하다 솔선수범하다 할 때 솔선이 있겠지. 다 이 솔자가 이 거느리다 솔자입니다. 그리고 요 율, 비율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비율, 효율, 능률, 환율, 또 뭐 있지? 확률 이런 게 있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뭘로 해석을 하면 좋냐면 요걸로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략. 그래서 여기서 대략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비율로 해석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용상. 그래서 보시면은 해석을 해볼게요. 자, 세성이라는 것은 1년의 황도주의를 30과 16분의 7도 운행한다. 이거는 매일 기준으로 환산하면 하루에 12분의 1도로 1도만큼 운행하는 게 되니 정확하게 12년 만에 황도를 일주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사기천건서의 내용은 대전제가 있어요. 대전제가 뭐냐면 목성, 즉 세성이 천구를 일주하는데 정확하게 이퀄이에요. 요게 아니고 이퀄입니다. 이퀄. 정확하게 12년이 걸린다는 대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그 대전제와 사분역에서의 1년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365.251이지. 태양이 365.251만큼 운행한 거리, 그 각거리가 365.25도잖아. 그러면 요 두 전제를 기반으로 계산을 해보는 거야. 한 바퀴가 어쨌든 1009 한 바퀴, 즉 황도 한 바퀴가 365.25도거든. 365.25도가 한 바퀴고 이거를 세성은 언제? 12년 만에 정확히 365.25도를 나아간단 말이야. 그치?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부적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지. 그럼 요거 4 곱하면 어떻게 돼요? 얘랑 뭐가 같아? 4 곱하면 21이 되고 얘는 48이 되지. 그지? 얘 약분할 수 있겠지? 3으로 약분하면 7, 16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정확히는 약분하면 30
더하기 16분의 7이 되는 거지. 그게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하루 기준으로는 12분의 1도가 되는 건데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1년에 요만큼 진행하잖아. 그러니까 1년에는 365.25도인데 이거를 12년 동안 운행하니까 그러면 1년에 얼마만큼 나아가는지를 보려면 요거를 12년으로 나누면 되겠지. 그러면 이거는 뭐가 돼? 1년에 운행하는 도수가 돼. 그런데 이 1년에 운행하는 도수를 하루에 운행하는 도수를 알려면 이거 1년에 운행하는 도수가 이거니까 이걸 또 뭘로 나눠야 돼? 하루에 1년에 총 일수인 365.251로 나누면 되겠지. 그죠? 나누면 어떻게 돼? 이 숫자는 없어지거든. 그래서 얘네들도 날짜 개념이니까 없어진다고 보면은 결국 12분의 1도 하루에 이렇게 되겠지. 이건 없으면 안 되겠구나. 어쨌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기 청건세, 그래서 정리를 하면 사기 청건세에 기재된 이 문구의 내용은 두 가지 전제. 세성이 청구를 일주하는데 완벽하게 12년이 걸린다. 이걸로 본 거고, 두 번째 1년 청구를 한 바퀴, 즉 황도를 한 바퀴 도는 데는 정확하게 365.25도이다라는 사분력의 관점화. 요 두 가지 전제로 요 계산값이 산출이 된 건데, 사실상 조금 두 가지 다 문제가 있는 거죠. 정확하게 12년이 아니지. 여기서 1차 문제가 발생하고 365.25도도 정확한 값이 아니라는 거에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하겠죠. 자, 그럼 이게 목성의 공전 방향인데 한번 볼게요. 까먹으신 분들을 위해서 12진을 기준으로 볼 때 목성은 그냥 안관천문 관점에서 태양과 마찬가지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공전합니다. 그러면 12진은 일주방위 방향의 그런 개념이잖아. 자축인묘 진섬이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12진과는 역방향으로 이게 세성이 공전하게 되는 거고, 이 역방향에 대한 문제, 이 역방향성에 대한 괴리감 때문에 나중에 태세기념법이 나오는 거예요. 힌트만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간단히 이렇게만 보여드릴게요. 세성의 공전 방향은 안관천문 관점에서 시계 방향으로 가고, 근데 기존에 많이 쓰이던 12진이라는 방위 체계는 일주방위 체계이기 때문에 반시계 방향이에요. 안관천문 관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역방향이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태세기념법이 대두되었다라는 식으로 일단 예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넘어가면 12차 항목에서 상술된 것처럼 세성의 공전 주기가 대략 12년이죠. 대략 12년. 정확하게 12년이 아니고 대략 12년이라는 점을 활용해서, 자, 그러면 12진과 12차를 다 봐볼까? 실친, 순수, 순화, 순미, 수성 이렇게 되겠지. 대화, 성목, 여긴 뭐예요? 성기. 여기가 1바다지. 성기, 연효, 추자, 강무 이렇게 가잖아. 그래서 12진과 12차의 배속 대응 관계도 조금 어느 정도 알고 계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보면은 세성의 공전 주기가 만약에 정확하게 12년이라고 쳐봐.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이렇게 되거든. 한 해에 실침에 가 있었으면 그 다음엔 정확하게 그 다음 순수, 그 다음은 순화, 그 다음엔 순미, 이런 식으로 차례로 가게 마련이거든.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정확하게 12년이 아니기 때문에 세성은 정확하게 1년에 1차만큼 나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봐봐. 순화의 영역이 있었는데 그 다음은 순미의 영역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 수성의 영역에 들어가 버렸지. 그래서 순화에서 순미로 가야 되는데
순하에서 순미를 건너뛰고 뭐 바로 수성으로 가버린 거야. 봐? 실침, 순수의 영역. 순하의 영역에 들어갔지? 그 다음에 수성의 영역으로 바로 들어가 버려. 그럼 어떻게 돼? 순미라는 한 차수를 건너뛴 거지.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무슨 현상이라고 했죠? 초진 현상이야. 한 번 더 보세요. 이거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세성의 공전 주기가 정확하게 만 12년이 아니고 11점 몇 년이라는 게 문제야. 그러면 1년에 1차를 초과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했죠. 그죠? 아셨죠? 그래서 세성의 공전주기가 대략 12년이라는 점을 일단은 활용해서 황도 인근 영역을 12분할한 12차 영역을 기준 삼아 세성의 위치로 연도 흐름을 표기하는 방법을 그 유명한 세성기념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때 세성이 실침에 있었지. 그래서 이 해는 실침의 해라고 하는 거야. 이때는 수성에 있기 때문에 수성의 해라고 하는 거죠. BC 310년은. BC 306년은 성기의 해. BC 303년은 강류의 해. 302년은 대량해. 이렇게 부른 거야. 이거를 세성기념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렵진 않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볼게요. 12차를 활용한 지지기념법, 지지기월법이 있어.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기, 즉 12차의 어떤 근원이 되는 성차죠. 성기라는 성차에 동지점이 포함되었다고 볼 때 이런 경우는 축궁과 대응이 되거든. 아까 계속 말했던 거잖아. 축궁과 성기가 대응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성기 영역이야. 그지? 성기 영역인데 여기에 동지점이 위치하거든. 보세요. 여기가 성기야. 성목, 성기. 그지? 성기이자 축궁에 동지점이 위치한다고 볼 때 이 축궁에 세성이 위치하는 해를 자세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 왜? 축궁에 세성이 위치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일단 12차상으로 뭐가 있어요? 여기 12차상으로 명칭은 성기이고 12진 명칭으로는 축궁이거든. 그 여기가 자궁이잖아. 현묘고 12차로는. 그러면 세성이 여기에 일단 위치해. 그럼 아까 말했듯이 세성기념법으로는 뭐예요? 성기의 해겠지. 세성이 위치한 해니까. 근데 이거를 만약에 12지를 써서 축의 해라고 볼 것이냐? 아니야. 왜냐하면 여기 동지점이 위치했어. 동지점이 위치한 데는 보통 뭐라고 봐요? 자의 해라고 보잖아. 그래서 여기에 동지점이 위치했기 때문에 축궁이지만 여기는 자의 해라고 해서 자세라고 하는 거지. 그럼 성기 다음에 여기 세성이 여기로 갔어. 그럼 이 해는 뭐예요? 현효의 해이자 자 다음에 뭡니까? 축이지. 자궁에 위치했지만 축세가 되는 거지. 축의 해. 아시겠어요? 이거는 다 세성 기준입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에 그거에 위치할 수 있잖아. 태양이. 그럼 태양이 여기에 위치했어. 태양이 여기에 위치하면 태양은 1년에 요 한 차씩 진행을 하겠죠. 왜냐면 12달 만에 요거 한 바퀴를 돌기 때문에. 즉 단위가 다른 거야. 세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1년에 한 번씩 여기에 머무르면 1년에 한 차씩 가는 거야. 대략. 1년에 한 번씩. 근데 태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선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차씩 진행을 하겠지. 그지? 그럼 마찬가지로 요 동지점이 위치한 축궁, 즉 성기에 태양이 위치하면 여기를 특정 달로 부를 수 있겠지. 무슨 달? 자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세성이 위치하면 자세라고 부를 수 있고 여기 태양이 위치하면 자월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이거를 지지기념법, 지지기월법 상으로. 그 다음엔 어떻게 돼? 태양도, 세성도, 태양도 다 시계방향, 안관천문 관점에서 시계방향으로 진행을 하되 세성은 1년에 한 차씩 나아가고 이 태양은 한 달에 한 차씩 나아가기 때문에 태양을 기준으로는 월을 시계방향으로 순차적으로 배속시키면 되고
이 세성을 기준으로는 년을 순차적으로 배송시키면 되겠지. 그래서 자세, 축세, 인세, 묘세 이렇게 나가는 거고, 자월, 축월, 인월, 묘월 이렇게 배속이 되겠지. 그래서 태양과 세성을 활용하면은 이렇게 지지기년법, 지지기월법으로 요거를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연주방위 방향으로 차례대로 배속시키는. 그럼 현묘는 아까 말했듯이 현묘는 여기잖아. 그렇기 때문에 축세이자 축월의 기간이 되겠지. 세성이 현묘에 위치하면 축세, 태양이 현묘에 위치하면 축월이 되는 거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특이한 게 나오지. 자의 해니까 자년이라고 하면 안 되냐, 축의 해니까 축년이라고 하면 안 되냐인데, 그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무방한데 제가 논문을 검색하다가 되게 괜찮은 관점을 발견했거든. 이거는 서정화님의 2018년 논문인데, 한대 이전에 형성된 천체력 기년 원리 고찰의 필요성에 대한 소론이라는 논문입니다. 관심 있는 분은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기서 연과 세의 의미를 명시했거든. 자, 지금 보면은 이 연을, 요 위치를 기반으로 연을 기년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태양이 기준이 되면 안 돼. 왜? 태양은 1년이 아니라 한 달에 한 차씩 진행을 해버리거든. 그치? 반면 이 세성, 목성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기년법으로 아주 적합한 천체가 되겠죠. 즉 이렇게 세성과 같은 세성기년법, 태성기년법과 같이 세성의 운행이 연도의 명칭을 결정짓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때, 즉 세성기년법, 태성기년법과 같은 경우죠. 이런 경우는 요 세성의 세를 따서 연보다는 세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고 요 논문에서 기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해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계속. 그러면 옛 문헌들에 실제로 세성기년법의 사례가 기재되어 있거든. 요거를 몇 개를 쭉쭉 봐볼게요. 자, 일단은 예시 1인데 내용은 안 보겠습니다. 요 원문은 안 보겠습니다. 이거는 국어 역사책이죠. 국어지만 역사책입니다. 좌구명이 쓴 역사책인데 볼게요. 하늘이 주관하는 모든 일에는 그 전조가 되는 상징적인 사건이 선행되니 뭡니까? 백성이 흙덩어리를 가져다 준 에피소드가 일단 있었거든. 이 지역에 방문을 했는데, 그래서 그거를 또 좋게 해석을 하는 거야. 나름 12년 내에 반드시 이 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좋은 식으로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밑에 부하들한테 말하는 거야. 그대들은 명심하라. 현재는 노희공, 노나라 19대왕인 노희공인데, 노희공 16년인 현재에는 수성에 위치하고 있는 세성이, 자 여기 나옵니다. 세제 수성이라고 나와 있지. 11년 후인 노희공 27년에 순미에 도달하면 이 땅을 얻게 될 것이다. 자, 이건 한번 볼게요. 지금 순서를 잘 외우지 못하신 것 같아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를 볼게요. 현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는 수성에 위치했기 때문에 여기거든. 여기야. 지금 여기 목성에 위치하고 있는 거야. 그지? 여기 수성에 위치하고 있는데 11년 후면 어떻게 돼요? 1, 2, 3, 4, 5, 6, 7, 8, 9, 10, 11 순미의 해거든. 세상이 여기에 위치할 때. 즉 여기서부터 11년이 지나면은 우리가 이 땅을 얻게 될 것이며, 다시 1년만 더 지나서 수성으로 돌아오면, 즉 12년이 지난 시점이지. 그지? 하늘이 계시한 대로 다시 수성으로 돌아오면 반드시 제후들의 마음을 얻어 패자가 될 것이니 이는 하늘이 정해준 길이다. 뭐 일단은 어떤 백성이 흙덩어리를 가져다 준 에피소드 하나를 이렇게 조금 자기 좋을 쪽으로 과하게 해석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주기를 우리는 보통 10년이라고 예측을 할 거잖아. 10년이면 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여기서는 12년이라고 이 기간을 보고 있어. 이 주기를. 다 이게 뭡니까? 이 세성기년법의 영향을 받은 거지.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 당시에서는 뭔가 연도 단위 어떤 약간은 거대한 시간을 다룰 때 우리처럼 뭐 10년 이런 단위가 아닌 12년이라는 세성기념법에 근거를 둔 시간을 기반으로 뭔가를 판단했구나.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예시, 두 번째 예시로 볼게요. 춘추자 시전에 나옵니다. 이것도 좌구명이라는 사람이 쓴 거죠. 보면은, 자, 자우라는 사람이 백유 씨의 집 앞을 지날 때 문 위에 강아지 풀이 있는 걸 보고, 이 강아지 풀이 아직도 있구나, 라고 하면서 뭔가 예언을 해. 저주 같은 예언을 하죠. 이때 해가 뜰 무렵 강루에 위치하고 있던 세성이 남중하고 있었다. 즉 세성이 강루에 위치하고 있었단 말이야. 대놓고 표현하고 있죠. 세성이 강루에 위치하고 있다. 어디입니까? 여기에 위치하고 있어, 세성이. 자, 그래서 여기서 저주 같은 예언을 하나 합니다. 이 백유씨라는 사람은 이 집주인이죠. 이번 강루해는 무사히 넘기겠으나 다음 강루해는 보지 못하겠구나 라고 저주를 하는데, 실제로 백유는 세성이 추자 초입에 들어설 때 사망하여 실제로 그 다음 해인 강루해를 맞이하지 못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강루면 쭉 가서 다음 강루까지는 12년이 걸리는데 실제로 이 백유라는 사람이 11년차, 즉 추자의 초입에 사망을 했대. 그래서 실제로 다음 주의 강루를 못 본 거지. 세성이 강루에 진입할 때를 못 본 거야. 실제로 이 예언은 이루어졌습니다. 아시겠죠? 요 강아지 풀과 요거의 관계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춘추자 시전에 밝은 분이, 요 역사에 밝은 분이 있으면 댓글로라도 조금 해명을 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자, 이제 거의 막바지입니다. 이러한 세성기념법은 몇 가지의 중요한 문제점이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태초력으로의 계력을 기점으로 태세기념법으로 완전히 대체되어 버립니다. 병용 수준이 아니라 그냥 태세기념법으로 쓰였다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아시겠죠? 자, 태세기념법이 사용된 시기와 태초력 계력 시점에 대해서 간단히 참고적으로 봐보면 유한에 져서 회넘자에 이미 뭐가 기재되어 있냐면 태세기념법에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거든. 여기 완전히 이렇게 태음제인 3명은 섭제격이다.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이미 요 기원전 179년, 122년에 저술된 것으로 알려진 회남자에 이미 태세기념법이 기재되어 있었어. 근데 태초력 계력 시점은 언제냐면 요 저술 시점으로부터 몇십 년 후인 BC 104년이야. 그러면 태세기념법이 나중에 태초력 계력 시점에야 개발된 거라고 보기보다는 이미 세성기념법이 사용될 때 태세기념법도 뭐 병용되고 있었지. 그렇게 봐야 합리적입니다. 병용되고 있었다가 그냥 태초력 계력을 기점으로 완벽하게 태세기념법으로 그 주도권이 넘어간 거라고 봐야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은 요 세성의 공전 주기를 활용한 기념법 두 가지 중에 하나, 세성기념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태세기념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강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